청중 질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질문해주세요. 예, 이나대닷컴 대표 운영자 조휘진입니다. 제가 무슨 질문 드릴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하광장에서 이미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 후보님 당적이 있었거나 현재 당에 가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탈당을 했다면 왜 탈당을 했는지, 언제 탈당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측부터 대답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에서 그 글을 봤고요. 그리고 당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서 지금 당 가입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 맞죠? 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당 가입을 했었고요. 그 당 이름은 통합진보당이고, 개인적인 제 정치 성향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값 등록금을 확실하게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실망을 한 게 있었어요. 4월 11일 총선이 끝나고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 부실 경선 문제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그 정당에 실망을 했고 탈당을 한 상태입니다. 인하광장에서는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죠? 제가 당에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질문이 탈당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두 번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그리고 부 후보님은 탈당 언제 하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정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선거, 통합진보당 내에 있었던 부실 선거로 인해서 당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컸고 그러한 과정에서 탈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대가 투표율이 가장 낮고 정치에 가장 무관심한 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되게 오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대가 똑똑해져야 정치권에 대해서 일정한 이해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우리 10대가 원하는 공약에 대해서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박원순 시장님을 당선시키고 서울시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이미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준으로 그냥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탈당을 언제 했냐고 측으로 제가 답변 넘어가겠습니다. 탈당 언제 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부실 선거 문제로 제가 탈당을 했다고 아까 먼저 말씀해 드렸습니다. 언제죠, 그게? 답변 제한 시간이 5분인데 그것을 초과하였으므로 안녕하세요 측으로 답변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정후보 부후보는 이전에도 자웅당에 가입된 적이 없었으며 현재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예,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두 분 당선되실 때, 올 초에 당선되실 때 학생들한테 처음 한 약속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라는 약속을 학생들한테 드리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사퇴를 하시고 나서 공약을 내세우고 우리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믿을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가 사퇴를 결심하게 되고 총학생회 선거를 결심하게 되면서 학우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우분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획이 좀 틀어진 게 있어서 이제 학우분들을 3일밖에 만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학우분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제 대자보라는 형식으로라도 학우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그런 생각을 못해서 이런 사퇴의 사실을 늦게 말씀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자유 게시판에서 사과를 드렸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주변에서 임기를 채우고 그냥 끝내지 왜 또 사퇴까지 하면서 이 학생회라는 걸 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선거 기간이 그 이유를 학우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송도 캠퍼스 문제나 국가장학금 문제가 터지는 걸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대응이 조금이라도 미숙하게 진행이 되면 학우들의 이익에 큰 피해가 가는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게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우분들에게 빨리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학우 계신가요?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예, 플러스 친구 즉 부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영대 학생회장이셨죠? 제가 장학금 횡령 사태를 터뜨렸을 때 그때 유일하게 지목했던 게 경영대였어요. 근데 그때 경영대 학생회장님이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희진 씨의 글을 많이 봐왔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그에 아니라 앞서서 사실이죠. 제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순례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모든 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희진 씨가 올렸던 그 글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학생의 장학금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 등록을 하고서는 학생의 활동과 학점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 혹은 학생회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생활비 같은 것들을 많이 제약된 이런 상태. 그래서 올해 중앙위 차원에서도 이러한 장학금 수혜 구조가 현재 상황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대화들이 오갔고요. 그것에 관해서도 실제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학칙에 이거하여 가지고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현재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저희 경영대 학생회 그리고 전체 학생회는 집중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학우분들? 네, 교수님부터 손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부의 이명훈 교수입니다. 여기 오니까 조희진 군이 맨 처음엔 저는 여학생인 줄 알았는데요. 남학생인 것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좀 열정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거 몇 가지랑 부탁을 하고자 제가 지금 그 논술 채점 중에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 송도 이전 문제는 여러분들은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요. 송도역은 누가 됐든 간에 시의원들이 자기네 자화자찬으로 학교 앞으로 끌었다는 게 원래부터 거기 도시계획상에 있었습니다. 인하대 영명을 지키지 못한 게 그 안타까운 거고요. 1995년대 드림 2005로 우리는 송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닷가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주무부서가 지금 인천시 공무원의 과장국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러브콜을 할 때 인하대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들 다 오니까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상태인 게 송도의 문제고요. 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두 후보 다 해줬으면 좋겠다. 송도 이전은 적게는 6천억에서 많게는 8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송도가 이전하는 게 아니라 제2 캠퍼스입니다. 우리가 이전한다고 하면 지금 체육관 옆에 건물 짓는 건 분명히 아니죠. 한 번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전인지 아닌지 환상으로 쫓지가 말라고 두 후보한테 부탁드리고 싶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 후보는 노란색이고 왜 한복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매년 보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아서 지금 투표 시간이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전처럼 합의했고 8시까지 하고 가까스로 50%를 넘길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6시로 마감해서 끝날 건지 그거 하나랑 더 문제 보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책걸상입니다. 아직도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있는 경상대 같은 게 아직도 쓸만한 것을 매년 몇백 건씩 벌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만 줄여도 학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것 같은데 그게 세 가지만 해서
정말 여러분들 학교를 위해서 다 두 분 나오신 것들 알고 있는데 정말 한다면 진실되게 여러분 1년 동안에 다 완성하려지 말고 가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그 열정으로 인하대학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후보 측은 의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친구부터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선거 운동복을 노란 우비로 정한 이유는요. 노란색이 학우분들의 눈에 많이 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 우비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후드티로 만들 돈이 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좀 선전물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눈에 잘 띄는 노란색에 좀 편하게 벗고 입을 수 있는 우비를 선택했습니다.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인사를 하며, 두 번째 학우들에게 다가가, 세 번째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다가를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면 가장 깔끔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학우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한복은 언제 입죠, 여러분? 명절에 입죠. 예, 새해 입습니다. 저희도 그 마음가짐 그대로 초심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들 저희 선거운동원들도 다 입고 싶었지만 저희도 비용상의 관계로 저희 둘만 보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잘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시간 마감에 대해서 각 후보 측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예, 투표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선거 룰 미팅에서 정해진 바가 아직 없고요. 오늘 저녁 11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기존과 같이 시간이 같은 걸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투표 시간을 즉흥적으로 하루 만에 늘리자가 아니고, 아니 암묵적으로가 아니라 예, 날짜는 공시가 돼 있잖아요. 3일 한다는 거. 예. 2박 3일 하는데 시간은 언제까지 하냐? 그럼 제가 10수년을 봐도 멘트를 외울까요? 후문간을 지나가는 16,000 하고 여러분, 5시 몇 분 현재 지금 투표율이 몇 프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투표해 주십시오. 이거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 왜 2박 3일이라는데 학우들이 안 오는지를 그런 거로 접근을 해서 몇 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투표를 합니다. 홍보를 해야죠. 근데 그게 합의 안 돼갖고 지금 한다면 그때 가서 또 8시 오고 이렇게 갖고 50% 가까스로 넘었다. 좀 쪽팔리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합의가 된 다음에 학우들을 끌어대는 게,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총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거시적인 문제보다 학생들이 강의실이 부족하다든가, 여기 오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정말 너무 춥다든가,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정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오늘 시간 정확히 정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항인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직 쓸만한 채권상을 그냥 예산을 굳이 더 들여서 바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질문에 대한 답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이 총학생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라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학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책걸상을 교체해 나가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총학생의 예산하고 학교 예산하고 분명히 다른데,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감시 주체가 된다면 정말 이게 멀쩡한데도 쓸 수 있는 건데, 경상대 같은 게 6층에서 나중에 버리거든요. 근데 날르시는 분들이 이거 아직도 멀쩡한 거다, 이게 정말 야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고등학교만 줘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군부대에서 주면 그냥 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원 재령 측면에서 있는데 그걸 다 부셔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자취생한테 하나씩만 정말 나눠줘도 집에서 좋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독으로 앉는 거. 근데 몇 년 동안에도 부분적으로 교체하면서 아직도 멀쩡한데 파손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거 지금 계속 학교에서 버려지고 있거든요. 컴퓨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시한이 된 거.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말씀해 주는 거고, 학생 예산이 전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쓰시겠지만 학교에서 누수적으로 되는 거, 하다못해 밤중에 24시간 전기 켜 있는 거, 학생 감시단이 몇 시에 도냐면요, 지금 학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도는 게 7시나 9시 사이에 돌아요. 그리고 12시까지 시험때 되면 강의실마다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런 것만 줄여도 얼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 게 좀 학생회가 있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감시하실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를 해나가고 학교랑 어떻게 협의를 하세요 지금? 지금 네? 송도 이전 문제도 협의체 어디랑 협의를 하세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등록금 문제부터 이제 앞닥칠 건데 등록금 누구랑 협의할까? 제발 좀 등록금 협의를 언제 하냐면 12월 전에 여러분들 당선되시죠. 등록금 고지는 어떻게 돼요? 신입생들 지금 뽑고 나면 걔들은 입학하기도 돈을 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등록금 협상하는 게 꼭 다 등록 신입생들이 18,000명 중에 4분의 1 신입생이 등록한 다음에 등록금 협상을 하니까 맨날 끌려가는 거 아닌가요? 상설화돼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만나든가, 이번 총학생회가 안 되면 다음 차기에 언제 한다든가, 이런 거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지 학생회가 학생들이 좀 믿고 맡기는 거고, 그래야지 2박 3일 투표를 안 해도 50% 60%가 넘어가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정말 두 후보, 네 후보도 전부 다 구름 잡는 거에 기타서 화가 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열정은 알지만 현실을 보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건 고치자고요. 하다못해 안 되면 인경호에 있는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든가, 맨날 썩어가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 인하되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불편한 거 얘기할까요? 6호간에서 정석도서관 가는데 다리만 하나 놔줘도 우리 편리하게 갈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공약으로 구체화되면 여러분을 지지하겠어요. 교수라는 놈이 여기 와서 왜 학생회 하는데 와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부탁을 드려야 되는지 한번 그런 현실을 알아봐 달라고요. 네, 교수님의 이야기 다 들어보았습니다. 각 후보 측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측부터 대답해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한 것 같고요. 예, 작은 것부터 학우들이 느끼는 거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관찰하고 옆에서 생활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같은 부분은 총학생회 예산 같은 경우도 내 용돈처럼, 내 돈처럼 학우들 등록금 잘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뭐 책가상 같은 경우도 저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하면 감시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강의실 불을 끄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런 거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주도를 하되 각 학과에서 진행을 조금씩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독단으로 행동하지 않고 단과대, 그리고 학과, 그리고 일반 학우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측 대답해 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당선이 되면 총학생회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학우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 빠르게 취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학교가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학교 측에 명확한 어떤 이 돈의 사용 출처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학우분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3학년 윤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플러스 친구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반값 등록금 발언하실 때 잘 들었는데 반값 등록금 공부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반값 등록금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 단체와 연대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부 단체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직 그런 외부 단체를 생각을 해놓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후에 이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대로 이행을 해나간다면 그냥 그 내용들을 지켜보고 학우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되겠죠. 하지만 이 후보들이 이런 공약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그 후에 인하대학교 학우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후에 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의 이 입장과 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단체와 연계를 할 건지를 말씀드리는 게 좀 뭐랄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만약에 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대표자님 들으시면은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된 어떠한 단체라든지 성향이나 이러한 혹시 단체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인하대에서 뭐 등록금 투쟁을 해나갈 때 자주 봤던 어떤 인하대학교 기관 같진 않고 뭐 등록금 문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유명하고 그런 기관들에 문의를 해보고 아니면 제가 이번에 단대 통폐합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자료를 얻어봤던 대학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일단 문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반값 등록금은 말 그대로 대통령 당선자가 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지를 감시하고 그것을 학우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고 등록금 문제를 고민하는 총학생의 입장으로는 이제 올해 같은 국가장학금 22억 덜 받아서 날려먹은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이 기준을 확실하게 감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학교가 이 등록금 인하를 시행해 나가는지 아니면 자구적 노력을 해 나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더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과 4학년 최주환입니다. 플러스 친구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그 선거 때문에 지금 자토장이 아주 뜨거운데 자토장을 읽다 보니까 한 학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플러스 친구 측이 강의실 PR을 하면서 현 총학에 대해 네거티브를 하면서 그 베이스를 깔고 PR을 하고 있다. 또한 제 지인들도 플러스 친구가 현 총학이 소통이 부재가 된다고 해서 그 문제점들을 본인이 해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PR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후보자님들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팩트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유권자로서 제가 뽑은 총학생이잖아요. 이런 총학생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지 무슨 총학생가 사업을 똑바로 못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올해 공대 학생회장으로서 총학생회를 지켜봤을 때 그 총학생회가 되게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가 국가장학금 22억 문제라든지 송도 캠퍼스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학우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대응이 느린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자유 게시판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강의 개설과 관련해서 총학생회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잘 달리지 않더라. 근데 이게 학우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의 오해이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보면서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좀 더 학우들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지 제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올해 총학생회가 사업들을 똑바로 안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공대 학생회장으로서 그럼 공대 학생회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총학생회 충분히 어필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그런 부분을 어필하셨습니까? 예, 저는 충분히 어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어필을 하셨죠? 이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단대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총학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전달을 드리고 그런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나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와 과학생회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최대한 마찰이 없게 그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총학생회의 의견을 건의를 했었고 이렇게 잘 조율해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한 학우당 질문은 3가지까지밖에 못합니다. 지금 두 개 했습니다. 3개 하시지 않았어요? 2개 했습니다. 네, 하세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친구 측 부후보님 아까 조희진 학우님께서 탈당을 언제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탈당하셨고만 했지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급 안 하셨는데 언제 탈당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 했습니다. 올해 몇 월쯤에 하셨는지를 묻고 계신 건가요? 네, 올해 6월이나 7월 중에 했던 걸로 알고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컴퓨터 정보공학과 우이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안녕하세요에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의 경험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학 같은 경우에는 전 총학에서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아서 아무래도 처음에 초기 총학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의 경험이 없다는 것과 그 전 총학과의 협조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열심히 하고 있고 각 단대 학과 학생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학생의 경험이 전혀 없어서 그리고 어느 동아리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아리를 만들고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학생회를 조금 더 현재 기존하는 학생회의 장점은 다 배우고 제가 밖에서 했던 어떤 모임들의 장점을 다 배워서 두 개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현 학생회가 단과대 그리고 학생회 학과 학생회와 조율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 건 알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궐에 3월 말에 당선이 된 게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약 11월 말에 당선이 된다면 12월, 1월, 2월 충분히 사업 그리고 등록금 송도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과 그리고 단대 학생회 여러분 많이 만날 생각 있습니다. 그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고 저희가 진짜 학생회 분들을 많이 만나봤더니 동아리랑 다른 점이 뭐냐면 동아리 분들은 아무래도 뭐 농촌어촌 봉사활동 어디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 학생회 분들은 등록금이랑 송대 문제에 관심이 엄청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정후보 부후보 둘 다 학생회 여러분들 많이 만나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과 단대 총학생회 다 인하대학교를 사랑하고 인하대학교가 좀 더 나은 학교 대학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나왔기 때문에 잘 뭉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되었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플러스 친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당적에 가입되었었던 그런 거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작년 총학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여지시는데요. 또한 공약들이 대체로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자토장에서 학우분들이 플러스 친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공약을 짬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공약으로 넣은 거고요. 왜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공약이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저희가 이 조율을 해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근거들이 있고, 학우분들이 생활비나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시고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여기는 정치권이니까 뭐 대화를 하지 않고, 여기는 우리 학교가 아니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우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어떤 얘기든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는 게 저는 총학생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약들을 넣었고, 앞으로 더 이렇게 학우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게 될 공약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영상물이라든지 또 댓글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근거들을 담아서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많이 여러가지 선거운동 방식을 여러가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느리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께 저희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 안 해주신 내용이 있으신데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작년 총학과 비슷한 성격을 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총학이 어떻게 해서 학우들의 신뢰를 잃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총학과는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학우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을지, 현재 지금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당적 관련해서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무래도 학우들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우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우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결국 학우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학우들과 소통한 내용들을 사업에 반영시켜서 그 사업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학우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학우들의 신뢰를 깎아먹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런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제가 선호하는 정당에 가입했었다라는 사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당연히 학생회를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학생회 사업들을 해나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학생회라는 어떤 총학생회가 어떤 사업들을 결정해 나갈 때 단대학생 회장님들이 있고 과학생 회장님들이 있고 더 많은 학우분들이 있는데, 이 학우분들이 이 총학생회만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제 성향으로 이 학생회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고 학우분들이 느끼신다면 그것은 학우분들이 이제 총학생회를 탄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3학년 권기창입니다. 제가 플러스 친구 쪽에다가 질문할 게 있는데, 좀 지난 일이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갔을 때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이제 학교에 복귀하면서 강제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본관에 가가지고 무슨 구호를 외치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일도 물론 있고, 또 이제 다 그 공약 보면은 그렇게 반값 그런 게 많은데, 학교 쪽에서 그냥 한번 협의한다고 들어줄 것 같진 않고 분명히 시위 같은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학교 쪽에서만 이제 모여서 시위를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은 예전에도 있지만 그런 주먹이 달린 피켓을 들고 나오시는 그런 단체들이 안 껴들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단체가 껴들라고 하면은 그거를 차단을 할 건지, 아니면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그렇게 강제로 그런 일을 유도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활동들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은 제 혼자 독단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단대 회장님들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대해서 과학생 회장님들이 또 동의를 해주시고 또 과 학우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어떤 그런 뭐 학생총회라든지 총투표나 이런 것들이 총학생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모이지 않으면 학생총회가 성사가 안 되는 문제라든지 총투표가 성사가 안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총학생회가 독단적으로 그런 문제를 진행을 해 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합의되지 않은 외부 단체가 학생회 사업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컷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그게 좀 누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그 당적을 갖고 있던 총학생회에서 그렇게 실망시켰던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다행히 그래도 지금 그 두 후보분들은 탈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았는데, 아까 그 부후보님이 탈당 시기를 대답을 했을 때 좀 탈당을 했으면은 좀 당당하게 말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탈당이 평생 탈당이 아니라 후보 이제 총학생 회장이 되신 다음에 재가입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적어도 총학생회장이 되시고 1년 동안은 그런 당 행동 가입을 다시 하실 생각이 없는지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 대답을 머뭇거리게 하신 것 한 가지와 그리고 총학생 회장이 되신 후에 다시 가입을 하실 것인지 두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까 머뭇거리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올해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생각을 짧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학우분들이 어느 시기에 하셨는지 궁금했던 것 같은데 뭉뚱그려가지고 올해라고 했던 점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되고서라도 당적을 가질 수 있냐라고 했는데 학생이라면 철저히 학우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런 학생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당적을 갖고 있더라도 제가 저희 당을 위해 가지고 학우분들을 수단화시키거나 그러하진 않고 항상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묻고 또 취합받아 가지고 학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문학부 1, 2학번 최민규라고 합니다. 후보분 네 분께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이제 자신이 총학생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왜 하고 싶은지,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네 후보분께 공통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측부터 대답해 주세요.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학교 안에서 학교를 위한 활동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인하서포터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시킨 게 제1회 인하대학교 국토대항전이었고요. 그 외에 학교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공약에 보시면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촌 어촌 봉사활동, 저는 일반 학우로서 단대 농활 가는데 끼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촌 어촌 봉사활동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축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멘토 멘티, 제가 한국대학생 멘토연합 인하대학교 지부장이었는데요. 멘토 멘티 제도 활성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런 등등등 학교에 안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불편한 사항들 저희가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인하서포터즈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혹자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하서포터즈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냐, 물론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하려면 제가 학교를 5년 10년 더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3분 대답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분 다 말씀해야 되죠.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인하대를 입학하기 전에 인하대 합격 발표가 나왔을 때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때 인하대라는 학교로 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너무 합격이 됐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입학을 해서 수학 통계학부에 입학을 해서 통계학과에 사람이 너무 좋았고 통계학과에 애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하 서포터즈에 들어가고 인하대학교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인하대학교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인하대학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방향이 맞고 취지가 비슷하게 돼서 나오게 됐고 저도 너무 하고 싶고 저희 열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대 학생회장으로서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학우분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건의사항들을 하나씩 개선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도저히 개선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공대의 열악한 공간 문제였습니다. 100명 가까이 되는 학우들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한 경우는 200명씩이나 되는 학우들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는 게 공대의 수업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해결하려고 얘기를 해보면 교수님을 모셔오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모셔올 수가 없고 강의실을 더 만들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고 분반을 개설하려고 해도 강의실이 없어서 분반을 개설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다 공간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공간 문제가 해결돼야 인하대에 미래가 있고 학우들의 복지가 있고 수업 환경이 개선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올해 일방적으로 송도 캠퍼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송도 캠퍼스 2014년 개교를 생각했는데 학교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어떤 부지 이전, 개교 시기를 늦추는 문제에 대해서 학우들을 막 설득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각을 세우고 학교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학생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학생회를 학우들과 소통하고 학우들과 소통을 한 걸 토대로 학생회 사업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또 학우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학생회를 만들고 싶어서 총학생회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할게요. 저도 올 한 해 경영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학우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게 개인적으로 많은 추억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회를 하면서 학생이란 공간이 정말 가진 힘이 되게 막강하구나 라고 느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영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수강 상대평가였는데 이게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학생의 이름을 올리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절대평가 제도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학우들에게 편안한 교육 환경 이런 내 삶에 있어가지고 좀 더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학생회라는 힘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았고 하지만 올 한 해 단대 학생회장으로서 겪었던 이런 수많은 한계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러한 공간 문제에 대안이었던 송동 캠퍼스나 혹은 학우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되게 학교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단과 대통폐합 안도 나왔었고 송도 캠퍼스 문제도 나왔었고 또 국가장학금 문제도 터졌습니다. 하지만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동문회 분들도 그렇고 동창회 분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 한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 왜 우리 학생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라는 데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학우분들과 좀 더 빠르게 소통하고 많은 학우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총학생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부후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태물리학부 10학번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플러스 친구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부후보님께서 학생회라면
학생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 따라서 당의 의견에 따라 우리 학우들을 당정에 따른 그런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다른 학우분이 질문하신 건 앞으로도 당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지를 여쭤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만약에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당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단화시켜가지고 당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학생들을 수단화시키거나 그러한 나옵니까? 네. 것에 대해 가지고는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렇다면은 우리 학교를 위한 행사 때 다른 단체가 더 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게 아니죠. 학부분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의사 결정을 묻고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싫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 분으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산업공학과 07학번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나 서포터즈 회장을 맡으셨었는데요. 이나 서포터즈라는 단체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총학생회를 견제하는 기구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총학생회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를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서포터즈는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으며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학우들의 모임 이나 서포터즈 작년 10월에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만들어진 배경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총투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학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총투표라는 사건을 보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총학생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견제할 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총학생회에서 해야 되는 걸 총학생회에서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1회 인하대학교 국토대항정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정인데요. 총학생회가 뜻이 맞으면 같이 혹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 다른 쪽으로 총학생회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 견제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1회 인하대학교 국토대항정 작년 11월 달부터 진행돼서 이번 8월에 끝났습니다. 7월 말에 끝났는데요. 8월 말까지 그리고 9월 초까지 국토대항정 마무리로 너무 바빴고 2학기 들어서 저는 사실 서포터즈 2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포터즈 1기는 제가 만들었지만 서포터즈 2기 너무 저희 서포터즈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 나가는 걸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2기가 잘 될까 좀 내 서포터즈에 대해서 많이 회의감을 들던 찰나에 학우들이 저희 옆에 있던 몇 명이 같이 하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 서포터즈가 현 총학에 대해서 견제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 사실 없습니다. 현 총학에 대해서 견제한 거 없고요.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서포터즈 너무 바빴고요. 두 번째 2학기 들어와서 제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저희 서포터즈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컸고 서포터즈 서포터 한 명 한 명한테 너무 애정이 컸는데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지금 다 저희 서포터들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망감이 너무 커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우들을 위한 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에서 물러나고 지금 다른 대표가 앉아있지만 지금 이번 주 월요일날 인하대학교 김장 나눔 행사 진행했고요. 두 번째 인하 스튜디오라고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때 고민 많으시죠? 나포토 특정 단지 안 되군요. 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가만 받고 저희가 아니죠. 이나 서포터즈에서 원가만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 세 번째 12월 1일날 진행하는데 외국인과 함께하는 궁투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학생과 함께하는 궁투어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변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서포터즈 회의에 있을 때는 그런 활동들, 학교를 위한 활동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견제 부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견제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총투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심각한 회의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총학생회에서 대응했던 등록금 문제나 송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견제를 하지 않으신 이유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안녕하세요의 공약에 그 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제하지 못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지금 2학기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기가 만약에 2기가 진행이 됐다면 9월 초 8월 말에 모집이 돼서 바로 진행이 됐었어야 했는데, 서포터즈 2기도 9월 중순에 이루어졌습니다. 9월 중순에 이루어졌고 LT도 다녀왔고 사업 준비를 하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바빴기 때문에 문제 인식을 했지만 나서서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공약에 넣은 이유는 당연히 총학생회 저희 판단으로는 이번에 학내 문제 잘 해결하고 소통 열심히 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 공약에 넣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신 학우 없으신가요? 네. 예, 저는 수학교육과 08학번 전태호라고 하고요. 두 후보님들 모두 이제 학우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총학생회, 과거의 총학생회에 대안으로 좋은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공약들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제 총학생회라는 게 학생들의, 학우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목소리를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총장님과 부총장님께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가 굉장히 총장님도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총장과의 대화 이런 것도 전혀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학교가 되게 학생들과 따로 운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근데 그 후보자님들께서는 학생들과의 소통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지, 지금 학교 우두머리들과의 그런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어떤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책상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앞에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될지 저는 되게 의문이 들고, 만약에 어떻게 진짜 총장님과 대화를 잘 소통을 해서 학우들과의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서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플러스 친구 측부터 대답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이번 송도 캠퍼스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가 되게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적인 이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송도 캠퍼스 부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교수님들이 발표하고, 동문들이 발표하고, 이렇게 학내 구성원들이 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니까 이 송도 캠퍼스 부지 이전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원점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 이 학생들의 의견을 총학생회에서 취합을 해서 그 의견들이 학우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학교 본부, 결정권자가 총장님이시니까 총장님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보니까 뭐 총장과의 독대 뭐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장님께 학우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총장님이 학우들의 이야기나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구성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처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목표는 총장님과 1만 8천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와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좀 더 추구하는 바로는 1만 8천 학우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 수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목표는 침체되어 있는 학우들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관심을 끌고
학교와 이야기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우들이 주고 있는 관심을 끄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관심만 끌고 학우들과 소통만 하고 안 할 것이냐?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총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우리 의견 표출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 확실히 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총학생회가 18,000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의견을 취합하지 못한 채 학교에 아무리 등록금 얘기하고 아무리 송도 얘기하면 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여러분 가야 됩니다. 등록금 인하해야 되고 송도 빨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학우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관심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이 상황에 왔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반으로 학우들의 관심, 소통, 관심 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관심 끌겠지만 학교와 얘기는 저희 열정 추진력밖에 없거든요. 가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방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총장님을 뵈려고 하면 공문 처리를 해서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생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갈 거고요. 총장님 직접 찾아갈 거고 집 앞에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확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전자공학과 백대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년 그 중앙일보 대학교육개발연구소에서는 대학 순위 평가를 매기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한 단계 하락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혹시나 그런 거에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이번 총학에서 교내 IDP 공모전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중 주제 하나로 떨어지는 인하대의 위상 증진 방안 이런 거를 추진했었는데요.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측부터 대답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이 강한 인하대학교, 벤처가 강한 인하대학교, 거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상황인데요. 저희 인풋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웃풋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홍보 그래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에 인하를 알리자 인하대 홍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부터 입학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개선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울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컨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국내 홍보를 위한 공모전 개최를 해서 로고 및 홍보 영상 등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태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직접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아태물리는 참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해서 인하대학교를 알릴 수 있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어도 뚜렷이 정말 딱 봐도 와 멋있다는 로고가 없고 슬로건이 없고 홍보 영상물이 없습니다. 홍보 영상물이 제작이 되지 않은 지 꽤 됐거든요. 그런 것들 학우들의 힘으로, 혹은 외주에 비용이 모자라다면 학우들의 힘으로, 그리고 홍보 예산이 된다면 끌어서 잘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온 오프라인 홍보단 활성화 지금 한 알에 잘 안 되고 있고요. 인하누리라고 블로그가 있는데 거의 인하광장에 추천 인기글을 퍼오는 정도입니다. 제 글도 실려봤는데 문자 하나 옵니다. 글 퍼가겠습니다. 네 하면 바로 글이 올라갑니다. 인하광장을 보는 인원도 18,000 중에 별로 되지 않는데 그런 인하누리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아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아래 같은 경우는 직접 입시 홍보 대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입시 홍보 대사가 없습니다.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교 방문단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단 활성화 중에 입시 홍보단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공약에 지금 자세하게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 학과, 제가 전자공학과입니다. 전자공학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전자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자신만의 스토리, 그리고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대학생활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PPT 연습과 교육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통해서 2학기 때 직접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홍보할 생각 충분히 있고요. 그 홍보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
뭐 홍보물 등등 만들어서 많은 배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 번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2년 뒤, 3년 뒤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공약 자료집에 보면은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가 요 근래 몇 년 새 어떻게 떨어져 왔는지 이런 자료를 실어놨는데 올해까지 3년째 인하대학교의 대학평가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9위였던 인하대학교의 대학평가 순위가 올해 12위까지 떨어졌고, 이 대학평가 순위를 내는 어떤 이 근거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 학교가 인프라 대비 성과율이 되게 잘 나오는 학교예요.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이라든지 학생들의 취업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항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교육 환경, 교육 여건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09년에 13위였던 교육 여건이 올해 21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인하대학교의 대학 평가 순위를 떨어뜨리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누구나 다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게 강의실이 부족한 문제, 교수님이 부족한 문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교수당 학생 수가 이 33위로 랭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공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수업에 몇십 명씩, 한 7, 80명씩 들어가는 게 되게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큰 수업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대학교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평가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 공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해결책이 송도 캠퍼스 2014년 부분 개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대학평가 순위를 올리고 인하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송도 캠퍼스 문제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외에도 뭐 인하대가 이제 지역 대학으로서 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인하대학교 이름으로 사회봉사단을 꾸려서 학우들의 재능 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 인하대의 위상을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저는 인하대학 신문사 정일영 기자라고 합니다. 질문은 방청객 자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 드리기 전에 안녕하세요 저 이원근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을 바빠서 못했다 라고 해명하셨는데, 저는 이 답변이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도 바빠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그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배경은 그런 사태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아끼고 사랑하는 학우들의 모임, 총학생의 견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모임이 기반이 너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모임이 지금 유지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지될지도 모르겠고 그 조직력도 없습니다. 일반 학우들로 모아온 조직력인데 이번 2학기 사업 때 겨우 학우들이 관심을 끌만한 사업으로 모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래서 바빠서 못했다라는 해명, 저희 인하 서포터즈는 정의 그대로 그렇게 발생 배경이 그런 발생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의는 이날을 아끼고 사랑하는 학우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지금 2학기 때 실행 중이고요. 저희 정의는 사실 제가 다 정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뭐 불편함이 첫 번째 재밌는 대학생을 만들기, 두 번째 문화인식 개선 캠페인, 세 번째 불편없는 인하대학교 만들기, 모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탄생 배경은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서포터즈 PR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총학생회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예. 그것보다 비교는 안 될 정도로 훨씬 바빠지고 힘든 작업일 텐데, 그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겠고요. 서포터즈 말씀드리면 그 맥락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를 충분히 하겠다, 항상 하겠다라고 한 표명, 정의 없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생 배경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항상 총학생회를 견제하겠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학생 회장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공약
뿐만 아니고 그 외적인 것도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양쪽 선본 측에 공통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 나와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공약을 보면은 뭘 하겠다 이런 말씀은 다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궁금해서 많은 분들도 오셨고 저도 왔습니다, 이 자리에. 하지만 또 그와 같은 질문, 이러한 공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본질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공약 중에서 숫자가 없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겠다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이 공약을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또는 이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숫자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숫자 각 공약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행할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친구 측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언제까지 이것을 이행하겠다라고 하기 힘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공약의 많은 부분을 학교와의 등록금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요구한 협상 과정에서 학교와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 저희가 주장하는 뭐 희망 과목 장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성적 정보 상세 공개라든지. 예, 저기 그 정치권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몸 담으셨으니까 요새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후보 공약집 보시면은 다 그런 거 다 자세히 나오고요. 그렇게 충분히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들의 근거들을 이제 찾은 거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약들을 제출한 거고, 학우들이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저희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 1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저희가 약속을 했던 부분들을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학우분들의 기준에 못 미치게 제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죄송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준비할 때는 충분히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더 많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점 학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해 나갈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드릴 것인지에 대해 추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받겠습니다. 학우분들 질문이 더 없으신 관계로 네, 하세요. 네, 저는 법학부 공룡학번 박현재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좀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뭉클하기도 하고, 공약집을 받아봤을 때 이거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열정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공약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하죠. 가장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측부터 대답해 주세요. 아까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목표 학우들의 관심 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우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 저희 카테고리 있는데요. 화합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저는 학생회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학우들의 이익에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공약들을 제출했지만 정말 이건 정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 공약들을 다 못 지키는 대신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학우들의 이익을 지켜내는
어떤 그 모든 것이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또 4학년이기도 하니까 좀 취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일이 두 가지가 좀 상충이 돼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공약들을 봤을 때 내가 이것은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이거 정말 할 수 있겠다라는 공약과 이것들은 그래도 조금은 제가 감당하기라기보다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건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측부터 대답해 주세요. 일단 공약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 그 공약은 전부 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나 정말 이거 잘할 수 있으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공약들을 제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공약들을 다 잘 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것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측 답변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다. 예, 저희 카테고리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는 인하대학교를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록금 송도 이전 문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 인하대학교를 사랑합니다. 뭐 화합회장, 인하대 홍보, 낯선 학교 해결, 그리고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건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송도 이전 문제 결심하자마자 첫날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설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자신의 능력에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미소를 띠게 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상대방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공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만약에 없으시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사업이나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되면 사업을 할 때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어떤 저희 인생에도 로드맵이 있을 텐데, 그러면 공약들이 아까 전에 신문사 기자님이 물론 말씀하셨겠지만 1년 앞으로 하게 되신다면 1년 동안에 뭐 1학기, 2학기, 그럼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뭐 12월부터 당선된다면 11월 달별로 혹시 어떠한 뭐 계획에 이런 그 로드맵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 추합해서 맨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측부터 대답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측 대답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정확한 날짜와 예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대략적인 기간과 예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공약들에 대한 로드맵과 예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당선이 된다면 당선 직후에 이제부터 로드맵을 제대로 빠르게 그려 나가서 학우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뭔가 저희가 학생회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회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2월 그 다음 때 학생회로 2월을 받는 그 시기까지 그 기간을 되게 알차게 활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 하고 계신가요?